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위기에 대한 이야기는 수년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외교적 설전과 위협에 그칠 것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현재 상황은 심각하게 고민해 볼 만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싱턴이 군사적 공격을 감행하고 테헤란이 이에 맞서는 시나리오는 더 이상 먼 가설이 아니라 점차 현실적인 가능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평화적 해결책으로 협상이 계속 언급되고 양측의 양보 신호가 언론에 간혹 등장하기도 하지만 마쿠에서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출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회동 관련 정보는 많은 전략적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란에 대한 더욱 강경한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텔아비브가 항상 테헤란을 생존의 위협으로 간주해왔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워싱턴에 대한 압력을 높이고 행동을 촉구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역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고위급 회담의 모든 징후는 중동의 체스판이 민감한 단계에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유출된 정보가 정확하다면 이는 군사적 옵션이 더 이상 서류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차원에서 진지하게 고려되는 전환점이 될 일련의 결정들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악시오스의 보도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의 대화는 단순히 상징적인 강경 발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토론의 실제 핵심은 이란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 특히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더 주목할 만한 점은 국제정책 결정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전략 포럼인 포린 폴리시 잡지에 실린 분석입니다. 이 기사는 문제가 단순히 전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원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예측 게임이 아니라 장기적인 권력과 전략적 계산의 문제입니다. 핵심 질문은 미국 내부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으며 왜 이란이 핵심 목표로 부상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두 지도자는 테헤란의 남은 생명줄인 석유 수출을 직접 겨냥하여 경제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전의 제재 조치들이 이미 이란 경제를 잠식한 상황에서 석유 수입원을 옥죄는 것은 테헤란 정권의 재정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전략적 타격으로 간주됩니다. 주요 수입원이 차단되면 이란의 군사 프로그램 유지와 지역적 영향력 행사는 심각한 압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의 더 강경한 선택을 위한 길을 열 수 있는 조치입니다. 현재 이란의 석유 수출량 80% 이상이 중국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무역적 의미를 넘어 전략적 지렛대 역할을 합니다. 만약 베이징이 석유 구매를 줄이면 에너지 수입이 국가의 생존 기둥인 테헤란 경제는 즉각적으로 심각한 압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이란 석유를 국제시장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는 베이징에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며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거대한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에게 워싱턴을 만족시키기 위해 경제적 이익을 희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론적으로 미국은 중국이 이란 석유를 계속 구매할 경우 중국을 겨냥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정학적 현실은 큰 장애물을 만듭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대만 문제, 워싱턴의 대만에 대한 장거리 무기 공급, 일본 및 아시아 태평양 전역의 긴장 지점들로 인해 이미 높은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전략적 대립이 점점 더 명확해지는 상황에서 어떠한 추가적인 제재도 두 강대국을 위험한 긴장 구조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워싱턴은 딜레마에 직면해 있습니다. 테헤란을 옥죄려면 베이징에 압력을 가해야 하지만 베이징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또 다른 긴장 전선을 열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계산을 복잡하고 위험하게 만드는 체스게임의 국면입니다. 중국에 대한 압박이 쉽지 않을 때 미국의 남은 선택은 직접 나서는 것입니다. 언급되는 시나리오 중 하나는 이란의 그림자 함대에 속한 선박들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제 제재를 피하기 위해 은밀하게 활동하는 유조선 네트워크입니다. 만약 워싱턴이 이 선박들의 운송을 봉쇄하거나 통제하기로 결정한다면 이는 테헤란의 경제적 생명줄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경제 분야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란은 매일 전 세계 석유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전략적 해상 교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압박을 가함으로써 반격할 수 있습니다. 테헤란이 상선들을 납포하거나 통제하기만 해도 상황은 즉각적으로 직접적인 군사적 대결로 격화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경제적 압박에 대한 모든 계산은 무력 충돌의 위험으로
빠르게 전환될 것입니다. 억제 조치와 병행하여 핵 문제는 여전히 체스판의 중심에 있습니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의 제안은 이란이 60% 농축 우라늄 전량을 영토 밖으로, 아마도 러시아로 이전하고 약 5년 동안 우라늄 농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테헤란은 민간용 목적의 저농축만 허용됩니다. 그 대가로 이란은 워싱턴이 자국 경제를 옥죄고 있는 경제 제재를 해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생사가 걸린 교환입니다. 한쪽은 핵안보 보장을 요구하고 다른 한쪽은 재정 자원의 해방을 요구합니다. 균형점을 찾지 못하면 해상에서의 모든 압박 조치는 훨씬 더 큰 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전략적 질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 워싱턴은 이란 정권에게 경제적 구명줄을 던져주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가? 많은 분석가들이 테헤란이 제재 압박으로 약화되고 있다고 보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만약 금수 조치가 해제되면 동결된 재정 자원이 풀려 이란이 성장을 회복하고 지역적 위상을 재강화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단순히 양보냐 강경이냐가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적 계산입니다. 합의는 단기적으로 긴장을 완화하고 핵 프로그램을 동결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이란 경제에 숨쉴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는 워싱턴이 일시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통제 질서를 구축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포린 폴리시에 실린 두 이란인 저자의 분석에 따르면 양측이 계속해서 강경한 메시지를 보내고 충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협상의 문은 결코 닫히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이 현실은 전쟁이 어느 쪽에게도 쉬운 선택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군사적 비용, 지역적 확산 위험, 그리고 전 세계에 미칠 영향은 모든 결정을 최고 수준에서 신중하게 고려하게 만듭니다. 그런 맥락에서 구명줄은 양보가 아니라 위기를 통제하기 위한 전략적 도구일 수 있습니다. 이란에게 미국과의 전쟁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이 아니라 현 정권과 권력 구조의 생존이 걸린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궁지에 몰리면 테헤란은 지역 내 모든 영향력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전선을 확대하고 공격을 다방면의 대결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워싱턴 입장에서는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이 단순히 핵시설 파괴나 군사력 약화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중동은 이미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체스판이며 단 한 번의 공격만으로도 예상 밖의 연쇄 효과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광범위한 충돌, 심지어 지역 밖으로 확산될 위험은 전략가들이 가볍게 볼 수 없는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전쟁이 발발하면 이란은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 등이 동시에 참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장은 더 이상 이란 국경에 국한되지 않고 지중해에서 페르시아만까지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한 충돌은 장기화되고 소모적이며 통제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선택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치러야 할 대가는 양측 모두에게 엄청날 것이며 앞으로 수년간 중동 전체의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전략의 핵심은 외교의 군사화라는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발언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서는 대신 워싱턴은 중동의 군사적 주둔을 강화하여 군사력을 직접적인 압박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세의 신호가 아니라 어떠한 합의가 테이블에 오르기 전에 우위를 점하려는 방식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약 5만 명의 병력을 이 지역에 파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상징적인 증강을 훨씬 뛰어넘는 대규모 억제력을 형성하기에 충분합니다. 이와 함께 두 척의 항공모함이 있는데 그중 한 척은 지중해에서 활동 중이며 구축함과 핵잠수함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합은 공중, 해상 통제 및 장거리 공격이 가능한 다층적 작전 구조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기되는 질문은 워싱턴이 공격할 것인가 말 것인가 뿐만 아니라 왜 지금 이 시점이 선택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군사력이 동시다발적으로 배치되고 지속적으로 증강될 때 미국의 주먹은 더 이상 은유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지역 전체에 보내는 전략적 메시지입니다. 어떠한 협상도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의 그늘 아래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분석가들 사이에서 언급되는 주장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강화하는 이유는 이란이 최근 몇 년 중 가장 약한 시기에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루홀라 호메이니 시절의 기반을 다지고 알리 하메네이 시대를 거치며 강화된 억제력은 경제 제재, 군사적 압박,
그리고 지역적 변동으로 인해 약화되고 있습니다. 테헤란의 확장된 방어선으로 여겨졌던 대리 세력 네트워크 역시 예전만큼의 힘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 모두 전성기에 비해 작전 능력이 저하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억제 사슬의 고리들이 약해지면서 이란의 전체 전략적 방어 구조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더 주목할 만한 점은 최근 12일간의 대치 상황에서 이스라엘 항공기가 테헤란 상공에서 활동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징적이면서도 전략적인 신호입니다. 이란의 방공 시스템은 더 이상 과거에 구축된 이미지처럼 뚫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방패가 뚫리면서 억제의 균형이 바뀌고 이것이 바로 워싱턴이 행동할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믿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전략적 계산에서 문제는 더 이상 이란이 얼마나 많은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미사일들이 이스라엘이나 지역 내 미군에 어느 정도의 피해를 줄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억제력은 숫자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물러서게 할 만큼 충분히 큰 실질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능력으로 측정됩니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란 정권이 자국민을 억압할 뿐만 아니라 중동 전체의 불안을 야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이란이 개발 중인 탄도미사일이 이스라엘 영토뿐만 아니라 일부 유럽 국가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선언은 단순한 외교적 발언이 아니라 위협의 범위를 지역 밖으로 확장하려는 전략적 메시지입니다. 한편 긴장 상태를 길게 끄는 것은 워싱턴에 일정한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미국은 초기 공격뿐만 아니라 테헤란의 모든 보복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방안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방어에서부터 기지와 동맹국 보호에 이르기까지 여러 층의 대응 계획이 완성되면 균형추는 긴장 고조를 더 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겨냥한 전격전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을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몇 달 또는 몇 년간의 소모전이 아니라 몇 주, 최대 1, 2개월 안에 끝낼 수 있는 단기 작전입니다. 만약 그 시간의 틀을 넘어서면 작전은 신속한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과거 분쟁에서 정치적 부담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이라크에서와 같은 지상 침공 시나리오는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란은 약 160만 제곱킬로미터의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으며 복잡한 지형과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상군을 투입하여 전면적으로 점령하는 것은 병참 및 전략적 비용 측면에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대신 묘사되는 전략은 나무를 위에서부터 베는 것과 같습니다. 즉, 고위 지도층, 지휘본부, 통제 시스템 및 권력의 두뇌부에 집중적으로 타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영토 통제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권력 구조를 흔드는 것입니다. 만약 타격이 충분히 강력하고 정확하다면 변화는 내부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으며 장기적인 점령 전쟁 없이도 정치적 변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대결에서 추구하는 전략은 순전히 정치적 협상에 초점을 맞추거나 장기적인 협상에 대한 믿음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그가 워싱턴이 베네수엘라에 대해 고려했던 것과 유사한 전략적 논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즉, 권력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압력을 가하여 기반이 원하는 이익에 따라 스스로 변화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미국은 신속한 정치적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지도 체계를 잠식하려 했습니다. 워싱턴은 카라카스의 정부 세력과 안보 구조를 겨냥하여 위에서부터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이 최대한의 압력을 가할 최적의 순간이라고 믿는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란은 경제 봉쇄, 내부 약화, 그리고 지역 동맹 네트워크의 약화로 인해 최근 몇 년 중 가장 약한 상태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관점은 협상이 단지 미군이 완전히 전개되고 전략적 게임판에서 우위를 높일 시간을 벌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논리 하에서 전쟁은 우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협상이 워싱턴의 최종 목표가 아닌 시간을 끄는 도구로 전락한 사전에 계산된 전략적 조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공격을 감행할 준비가 되었다고 선언했다가 조건부 협상을 촉구하고 심지어는 긍정적인 해결책으로 정권 교체를 언급하는 등 이중적인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면적인 모순은 단순히 즉흥적인 발언이 아니라 상대방이 워싱턴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정보 교란 전략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그는 47년 동안의 대화가
끝없는 순환만 나왔고 그동안 사람들의 생명이 희생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미군이 중동의 주둔을 강화하고 새로운 증원군이 계속 배치되며 또 다른 항공모함이 지역 진입을 준비하는 시점에 맞춰 나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억제 조치가 아니라 실제 작전 수준의 준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협상의 문이 실제로 닫힌다면 이는 미국이 외교적 옵션을 체스판에서 제거했음을 의미합니다. 외교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닐 때 모든 시나리오는 말이 아닌 구체적인 군사행동에 의해 결정되는 완전히 다른 단계로 전환될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위협과 협상 촉구, 그리고 이란의 정권 교체가 최선일 수 있다는 상반된 주장을 계속하는 동안 마크의 행동들은 즉흥적인 발언보다 더 일관된 전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47년간의 협상이 아무런 결과를 낳지 못했으며 그동안 한 세대의 생명이 희생되었다고 말하며 테헤란과의 상황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의도는 단순히 많은 분석가들이 비현실적이라고 평가하는 이란 지도부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 압박이 나날이 강화되는 동안 협상을 시간 벌기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협상은 외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워싱턴이 병력을 완전히 배치하여 필요시 군사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전략은 전쟁을 일으키는 쪽으로 비난받지 않기 위해 평화회담의 문을 열어두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협상에서부터 테헤란이 계속해서 양보를 거부할 경우 몇 주간 지속될 수 있는 신속전 또는 장기전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여론 앞에서 외교적 명분을 유지하면서도 군사적 시나리오가 불가피해질 경우 워싱턴이 불의의 타격을 입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이란의 정권 교체 시나리오에 대해 말하자면 많은 분석가들은 이것이 대중봉기로부터 비롯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수년간의 경제적 압박과 불안을 겪은 이란 사회는 지쳐 있으며 대규모 전복을 위한 동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됩니다. 내부 쿠데타에 기대를 거는 방안 역시 비현실적인데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현 권력 구조와 이익을 공유하며 충성스러운 세력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략적 관점에서 남은 선택은 위에서부터 계속해서 잘라내는 것, 즉 최고 지도층, 지휘본부, 통제 시스템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여 권력 구조가 내부에서부터 스스로 흔들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는 즉각적인 변화 시나리오가 아니라 계산된 소모 과정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시간 요소에 달려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동원한 군사력은 수십억 달러를 소모합니다. 대규모 배치는 상징적인 움직임이 아닙니다. 특히 정비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항공모함 USS 제럴드 포드함이 중동으로 파견된 결정은 준비 수준이 일반적인 억제 메시지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것이 단지 전략적 압박인지 아니면 결정적 행동을 위한 전제 단계인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대결에서 진정한 의미의 협상이라는 개념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전략적인 연극과 같으며 각 발언과 접촉은 더 깊은 계획을 위한 겉포장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관측가들이 예상하지 못한 대담한 조치를 감행할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으며 그 목표는 가능한 한 짧은 시간 안에 대결을 끝내는 것인 동시에 모든 긴장고조 시나리오에 완벽하게 대비하는 것입니다. 반대편에서는 튀르키예에서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일부 소식통은 앙카라가 특별한 지정학적 위치와 양측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워싱턴과 테헤란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 이유는 튀르키예가 미사일 문제에 깊이 휘말리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워싱턴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제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앙카라는 국영 방산업체 로켓산 로켓찬을 통해 상당한 미사일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시스템의 사거리는 약 2형 km에 달합니다. 만약 중재에 참여한다면 튀르키예는 자국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역으로 질문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발 물러서는 것이 앙카라가 더 넓은 무기 통제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미국과 이란이 만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준비는 돼 있을 수 있지만 탄도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협상의 중심이 되고 싶지는 않아 합니다. 앙카라는 오만이나 제네바처럼 중립적이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덜 얽힌 곳에서 그러한 민감한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칸 피단 외무장관은
협상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너무 깊이 집중된다면 그것이 화해보다는 오히려 상황을 전쟁에 더 가깝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 평가는 군사적 제한을 강화하는 것이 테헤란의 강경한 반응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피단 장관은 워싱턴과 테헤란 모두 핵 합의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유연성을 보였다고도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이 명확한 한도 내에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 수준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은 외교의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미사일 문제가 테이블에 오르면 모든 타협은 훨씬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충돌 시나리오가 논의될 때 큰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페르시아만 국가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들은 바로 옆에서 벌어지는 장기전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전략적 이익이 직접적으로 위협받을 경우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을까? 만약 이란이 지역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할 경우 페르시아만 국가들이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됩니다. 방관자로 남는 것은 전후 질서 형성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습니다. 권력의 균형이 바뀌면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은 국가들은 새로운 안보 협정에서 발언권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페르시아만에 위치한 세 개의 전략적 섬 그레이터, 툰부, 레서 툰부, 아부 무사를 둘러싼 UAE와 이란 간의 분쟁입니다. 평상시에는 현상 유지가 바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큰 충돌은 적어도 일부 분석가들의 시각에서는 영향력 지도를 재편할 기회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 현재로서는 전략적 계산에 머물러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지만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신호는 아직 없습니다.